서울의 변두리, 낡은 상가들이 즐비한 골목의 끝자락에 강호치킨이라는 작은 치킨집이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가게의 낡은 환풍구에서는 고소한 닭튀김 냄새가 피어올라 퇴근길 사람들의 허기진 발걸음을 붙잡곤 했다. 가게의 주인은 35의 젊은 사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훤칠한 키와 다부진 어깨,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꽤나 매력적인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그늘과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겪은 듯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세상은 오직 하나, 9살 난 아들 강민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빠, 주문 들어왔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포장이요. 학교를 마친 아들 민준이가 익숙하게 포스기를 누르며 외쳤다. 지우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그의 삶의 이유이자 그가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힘이었다. 지우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태강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하지만 그는 1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도망쳤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길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는 어느 날 아침 미안하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곁에는 또 다른 여자가 남긴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그는 아들 민준이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비록 민준이를 낳아준 여자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민준이에게 엄마의 빈자리까지 채워주기 위해 밤낮으로 닭을 튀기고 배달을 했다. 민준이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나이에 비해 철이 일찍 든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다. 하지만 가끔씩 민준이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이유 모를 슬픔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작은 다툼들은 지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로 민준이의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한 장이 날아들었다. 학부모 상담주간 안내, 담임 선생님과의 의무적인 면담이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가장 바쁜 저녁 장사 시간을 비워야만 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었다. 약속된 날 지훈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민준이의 초등학교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혹시라도 아들이 기죽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학교 복도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엄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지훈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때로는 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강민준 군 아버님 들어오세요.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3학년 2반 교실의 문을 열었다. 담임 선생님은 책상을 정리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저희 민준이가 학교 생활은 그는 고개를 들어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세상이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멈춰버렸다. 그곳에는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그의 첫사랑, 한서연.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 역시 민준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처음 알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녀의 지독한 과거가 아들의 담임이라는 가장 잔인한 운명의 모습으로 그녀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오, 랜만이네. 한서연, 지훈이 먼저 그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에는 10년 전에 그 다정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배신당한 자의 깊은 원망과 차가운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네, 오빠, 아니, 민준이 아버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차마 마주볼 수 없었다. 상담은 지옥과도 같았다. 우리 민준이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훈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네, 민준이는 아주 착하고 영리한 아이예요. 다만 가끔씩 집중을 잘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혹시 가정에 서연이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순간 지훈이 그녀의 말을 칼날처럼 잘랐다. 아,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보죠.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다. 엄마라는 작자가 애가 9살이 될 때까지 코빼기도 한 번 안 비췄으니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군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것은 명백한 잔인한 공격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상담은 그렇게 10분 만에 끝났다. 지훈은 어떤 인사도 없이 의자에서 일어나 교실을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지훈이 사라지고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1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그녀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오늘 다시 마주하게 된 그의 증오 어린 눈빛, 그녀의 운명은 왜 이토록 잔인한 것일까? 교실을 나온 지훈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사랑과 증오가 뒤엉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또 그리워했던 그녀. 그녀가 하필이면 내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되어 다시 내 앞에 나타나다니. 그는 10년 전 그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미안해,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를 잊어줘. 그리고 부디 행복해야 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행복. 그녀가 떠난 이후로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그 단어. 두 사람의 잔인한 운명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9살배기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재회가 곧 닥쳐올 또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날 밤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그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의 잔상과 그녀를 향한 해묵은 분노에 휩싸여 도저히 닭을 튀길 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소주를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은 지독한 사랑의 기억과 그보다 더 지독한 배신의 기억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의 기억 속 한서연은 그의 세상의 전부였다. 10년 전 태강그룹의 후계자였던 25세 강지훈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제국을 물려받을 도구로만 여겼고 그의 주변에는 그의 돈과 배경만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던 그에게 한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고아 출신으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자신의 학비를 벌던 가난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빛나는 영혼의 소유자였다. 지우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사랑했다. 지우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제국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작은 출판사를 차려 그녀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지훈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불같이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감히 근본도 없는 고아 계집애의 피가 섞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이 해외 출장을 간 틈을 타 서연을 따로 불러냈다. 얼마를 원하나? 그는 돈이 가득 담긴 봉투를 그녀의 앞에 던지며 경멸적으로 말했다. 이 돈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 주게.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하지만 서연은 그의 돈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회장님 아드님을 사랑하는 건 제 진심입니다. 돈으로 제 진심을 팔지는 않겠습니다.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에 강 회장은 더욱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다. 좋아. 그렇다면 내년이 사랑한다는 그 진심이 내 아들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게다. 네가 내 아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작은 출판사를 내일 당장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게야. 그리고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까지 지옥으로 만들어주지. 선택은 네가 하는 게야.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잔인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지훈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강 회장이 내미는 차가운 이별 편지를 그대로 베꼈어야만 했다. 미안해,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회상이 거기서 끝났다. 지우는 소주병을 든 채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순정을 짓밟고 돈과 현실 앞에서 그를 버린 배신자일 뿐이었다. 한편 그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좁고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전화에 사진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천사처럼 웃고 있는 9살배기 여자아이의 사진이 가득했다. 그녀의 딸, 하늘이 내려준 아이라는 뜻의 고혜운, 그리고 지훈의 딸이었다. 10년 전 지훈의 곁을 떠나온 직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차마 뱃속의 아이를, 지훈과의 사랑의 결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혼모가 되어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싸우며 홀로 딸 혜운이를 키워왔다. 그녀는 교사가 되어 일부러 지훈이 살고 있는 동네의 학교로 부임했다. 언젠가 아주 멀리서라도 그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재회를 선물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학교에서 마주치는 민준이를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오빠를 꼭 닮은 아이, 자신을 증오하는 남자의 아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고 아팠다. 그녀는 민준이가 자신 때문에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하교하는 민준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불러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사과했다. 민준아, 어제 선생님이 아버지께 너무 무례하게 대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어른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아빠가 원래 좀 그래요.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 예민해지시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민준이의 엄마에 대해 물었다. 민준이, 엄마는 어떤 분이셨니? 저희 엄마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아빠 말로는 몸이 많이 약하셨대요. 저는 엄마 얼굴 기억도 잘 안 나요. 민준이의 그 한마디에 서연은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딸 혜운이가 잠들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혜운이는 며칠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았다. 선생님, 혜운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가 버텨낼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기증자를 찾아 골수 이식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서 조직이 맞는 사람을 하루빨리 찾아야 합니다. 서연의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딸, 혜운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지훈의 골수가 필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니, 민준이 아버님, 지금 잠깐, 아주 잠깐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탱해왔던 그 끔찍한 비밀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만 했다. 그것이 지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지라도 그녀는 딸을 살려야만 했다. 강지훈은 한서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가게 밖으로 나섰다. 약속 장소는 가게 근처의 낡고 작은 어린이 놀이터였다. 10년 전 두 사람이 미래를 약속하며 함께 그네를 타던 추억의 장소. 하지만 지금 그곳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춥고 스산한 공간일 뿐이었다. 그네 앞에 서연이 비를 맞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교실에서의 그 단정하고 침착한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한없이 작고 나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밤중에 불러낼 만큼 중요한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열었다. 미안해, 오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녀는 지난 10년간 그녀의 심장을 짓눌러 왔던 그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10년 전 그녀가 그를 떠났던 것은 그의 사랑을 배신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의 잔인한 협박 때문이었다. 그녀의 존재가 오히려 지훈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그 악마의 속삭임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그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10년간 그녀를 향해 쌓아 올렸던 원망의 벽이 아주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떠났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지훈은 애써 다시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오빠, 내가 떠나야만 했던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 한 장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웃고 있는 눈이 아주 큰 9살배기 여자아이가 있었다. 지훈의 눈을 너무나도 닮은 아이였다. 이 아이는 누구야? 지훈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냈다. 지훈 오빠, 이 아이 오빠 딸이야. 우리가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우리 딸. 혜운이 그 순간 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딸, 내 딸이라고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그 단어. 거짓말 하지 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오빠 서연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혜은이는 지금 백혈병 말기야. 당장 골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어. 의사 말이 직계 가족의 골수가 유일한 희망이래. 그래서 오빠를 찾아온 거야. 내가 지난 10년간 염치불구하고 오빠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건 오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였어. 하지만 이대로 우리 딸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제발 우리 혜은이 좀 살려줘. 오빠 내가 평생 오빠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살게. 그러니 제발.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서연의 절규와 사진 속 아픈 딸의 얼굴, 그리고 아빠라는 낯선 단어가 뒤엉켜 그를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다. 서연이 떠난 후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들 민준이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민준이를 자신의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 그의 마음속에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무너져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증오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한 아버지의 절박하고 처절한 두려움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입에서 갈라진,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병원이 어디지?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10년간의 비극적인 밤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더 가혹하고 더 절박한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서글프게 축복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상은 그날 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한서연을 따라 빗속을 뚫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딸이라는 생경하고도 심장을 후벼 파는 그 단어만이 그의 뇌리를 맴돌고 있었다. 병원의 소아암 병동. 그곳은 아이들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슬픔과 절망의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딸 고혜운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아이는 병원 침대 위에서 인형처럼 잠들어 있었다. 길고 짙은 속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까지. 아이는 10년 전 그가 사랑했던 한서연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감은 눈두덩과 핏기 없는 하얀 뺨은 지훈 자신의 것이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핏줄이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숨죽여 울었다. 10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그 재회는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 강만호 회장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사리가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 늙은 악마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딸은 이렇게 차가운 병실이 아니라 따뜻한 집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을 터였다. 그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서연이 또 다른 비극의 조각을 그의 앞에 꺼내놓았다. 오빠, 민준이는... 서연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오빠 친아들 아니야. 그 말은 지훈의 마지막 남은 버팀목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잔인한 선고와도 같았다. 뭐라고? 민준이 엄마, 유라 씨, 오빠랑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 그 사실을 숨기고 오빠랑 결혼했던 거야.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님, 강 회장님도 알고 계셨어. 서연이 10년 전 강 회장에게서 받은 또 다른 협박의 내용을 털어놓았다. 네가 내 아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해 내 아들을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릴 게다. 자신의 아들도 아닌 놈을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우는 등신으로 말이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하고 공허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아버지를 위해 그를 떠나야만 했고, 그가 아들이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웠던 아이는 친아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늘에 있지도 않았던 딸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제국을 위한 장기말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파괴했던 것이다. 지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병원의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35년의 인생이 담긴 모든 슬픔과 분노와 배신감과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그의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 이상 나올 울음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혜운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또 다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준이 어제 저녁에도 아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은 우리 아빠가 튀겨준 치킨이야라며 그의 품에 안겼던 그의 아들. 그래, 내 아들. 지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핏줄이 무엇이란 말인가. 10년간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그 세월. 그 세월이 얇은 종이 한 장에 적힌 DNA 검사 결과보다 못한 것이란 말인가. 민준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고 사랑으로 키운 그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혜운이는 이제 막 만났지만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에게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준 그의 두 번째 딸이었다. 그는 아버지였다. 두 아이의 아버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과 절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두 아이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한아버지의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울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일어나.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힘이 있었다. 이제부터 울 시간도 절망할 시간도 없어. 우리는 우리 딸을 살려야만 해. 그는 의사를 찾아 자신의 골수를 당장 검사해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일 민준이도 검사를 받게 할 거야. 혹시라도 내가 맞지 않는다면 민준이가 자신의 동생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했던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가장 끔찍한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과 한서연의 시간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숨가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바로 딸 혜운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 지훈은 곧바로 병원에서 골수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피를 뽑고 조직 검사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10년간 잊고 살았던 아버지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절실하게 되새기고 있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 민준이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민준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민준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민준아, 아빠가 우리 아들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어. 뭔데요? 아빠, 아빠 친구 딸 중에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아주 많이 아파. 그래서 우리 민준이의 도움이 아주 조금 필요하게 됐단다. 지우는 차마 너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그냥 병원에 가서 아주 잠깐 피를 조금 뽑는 간단한 검사만 하면 돼. 우리 민준이가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그 예쁜 동생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대. 해줄 수 있겠니? 아들 민준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할 수 있어요. 저 주사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동생이 저 때문에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우는 그런 아들의 기특한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친아들보다도 더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느꼈다. 다음 날 민준이 역시 골수 검사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지훈과 서연은 매일같이 혜운이가 잠들어 있는 중환자실 앞을
지켰다. 두 사람은 텅 빈 복도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하지만 같은 고통과 같은 절박함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미안해. 어느 날 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나 때문에 오빠 인생까지 이렇게 망가뜨려서 정말 미안해. 내 탓이 아니야. 지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 늙은 악마,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지. 그날 밤 그들은 지난 10년의 시간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연은 홀로 혜운이를 낳고 미혼모라는 세상의 편견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딸을 키워왔는지에 대해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혜운이가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지훈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서연이 떠난 후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을 해야만 했던 일,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지만 아들 민준이를 낳아주고 떠난 죽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오직 민준이 하나만을 바라보며 치킨집 사장으로 살아온 자신의 지난 10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닮아 있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슬픔과 같은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증오와 원망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연민과 이해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지훈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담당 의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의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검사 결과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참 기적 같은 일이군요. 의사는 먼저 민준이의 결과지를 내밀었다. 아드님은 안타깝게도 조직 항원 유전자형이 혜운 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의사는 이내 지훈의 결과지를 내밀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네?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조직 항원이 완벽하게 일치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강지훈님은 따님인 혜운 양과 6개의 유전자 좌가 모두 완벽하게 100% 일치합니다. 이것은 수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의학적인 기적입니다. 그 순간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핏줄, 그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그 핏줄의 힘이 기적처럼 그들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준 것이다. 그들은 다시 혜운이가 잠들어 있는 중환자실의 유리창 앞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여전히 위태롭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의 딸을 향해 굳게 약속했다. 기다려, 내 딸. 아빠가 이제 너를 구하러 갈게. 서연은
그런 지훈의 곁에서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잡은 손이었다. 두 사람의 손에서는 연인의 뜨거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하는 동지로서의, 부모로서의 뜨겁고도 단단한 연대감이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들의 길고도 위대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혜은이의 골수 이식 수술 날짜가 잡혔다. 강지훈은 기증자인 자신과 수혜자인 딸의 건강을 위해 병원의 지시에 따라 수술 전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한서연은 두 사람의 곁을 지키며 밤낮으로 그들을 간호했다. 세 사람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위태롭고도 절박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지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혜은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그의 눈을, 그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10년의 세월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때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비밀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딸을 구하려는 아빠였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다. 오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그날의 마지막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은 10년 전 지훈이 출판사 일로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갔던 바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그녀는 강만호 회장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태강그룹의 본사, 가장 높은 층의 회장실로 홀로 찾아갔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강만호 회장은 그녀를 자신의 책상 앞에 세워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네가 내 아들 녀석을 홀렸다는 그 계집이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소유물을 더럽힌 해충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다. 저는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 그 더러운 입에 감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마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봉투 안에서는 5만 원권 지폐 다발과 함께 한 장의 비행기표가 쏟아져 나왔다. 이 돈 받고 당장 내 아들의 인생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내 아들 앞에, 아니, 이 나라에 발도 붙일 생각 마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저 지훈 씨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닥쳐라. 강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년 같은 고아 출신의 근본도 없는 계집이 감히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내년에 그 더러운 피가 내 손자의 몸에 흐르게 할 수는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는 서연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퍼부었고, 그녀가 고아원에서 자라온 과거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비수를 그녀의 심장에 꽂았다. 만약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들 곁에 계속 머무른다면 나는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릴 게다. 그 애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작은 출판사. 내가 망하게 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아. 그리고 내 아들을 이 태강그룹의 후계자 자리에서 영원히 내쫓아 버릴 게야. 너 때문에, 네 하찮은 사랑 때문에 내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은가?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지훈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강 회장이 내미는 이별 편지를 그대로 베껴 써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에게 그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사라져야만 했다. 서연의 고백이 끝났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너무나도 세게 쥔 나머지 그의 손등에서 핏물이 배어나올 정도였다. 그의 온몸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그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자신의 며느리가 될 뻔했던 한 여자의 영혼을,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신의 손녀의 운명까지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악마였던 것이다. 지훈은 병실을 뛰쳐나갔다. 서연이 그를 말릴 틈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맹수의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을 몰아 서울의 심장부 태강그룹의 본사 건물로 질주했다. 그는 로비에서 그를 막아서는 보안 요원들을 짐승처럼 뿌리치고 가장 높은 층 아버지가 있는 회장실로 향했다. 광. 그는 회장실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만호 회장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에, 그리고 그의 얼굴에 서린 살벌한 분노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닥치시오, 지훈이. 포효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평생을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그 거대한 존재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며 말했다. 한서연, 그리고 고혜운, 당신이 10년 전에 그렇게 짓밟고 버렸던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오. 당신의 며느리와 당신의 친손녀 말이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의 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10년간 아비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내 딸이 지금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지훈은
울부짖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것이오. 다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태강그룹 나는 평생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당신이 만든 이 황금 감옥에서 평생 홀로 외롭게 죽어가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복수요.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다. 그의 등 뒤에서 아버지가 무어라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다. 그는 이제 태강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가난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두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위대한 아버지 강지훈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과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자신의 딸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줄 준비를. 골수 이식 수술 당일 병원의 공기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민준이와 한서연을 마주했다. 그는 먼저 아들 민준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민준아, 아빠, 괜찮을 거야. 잠깐, 아주 잠깐만 주사 맞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연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아빠, 꼭 건강하게 돌아와야 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 평생 튀겨주려면 아빠는 절대 아프면 안 되지. 그리고 민준아, 이것만은 꼭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아빠의 1호 아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보물이야. 알았지? 그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수만 가지의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다. 부탁해. 걱정 마. 미안해. 고마워. 지훈이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다.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이 켜지고 길고도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민준이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엄마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된 아이, 자신의 딸의 생명을 어쩌면 구해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아들이라 믿고 모든 것을 바쳐 키워온 아이. 선생님, 민준이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혜운이는 많이 아파요. 제 동생 맞죠? 서연은 놀라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어떻게 아빠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한테 예쁜 여동생이 생겼다고요. 지금은 아주 많이 아파서 아빠랑 제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민준이는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 골수가 꼭 맞을 거예요. 그래서 혜운이 꼭 낫게 해줄 거예요. 제가 오빠니까요. 그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 강지훈을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의 골수는 지금 혜운 양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다. 지훈의 골수가 혜운이의 몸에 완벽하게 안착한 것이다. 며칠 후 지훈과 혜운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두 사람은 아직 몸을 가누기는 힘들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민준이와 서연을 자신의 병실로 불렀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진실을 민준이에게 말해 주어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민준이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아빠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그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자신이 왜 태강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치킨집 사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서연이 왜 그를 떠나야만 했는지, 마지막으로 혜은이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과 함께 민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그 잔인한 진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아빠의 눈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다. 민준아, 그래서 아빠는 내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너를 속여서 미안하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빠, 저는 이제 아빠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 이제 친딸 혜운이만 예뻐하고 저는 버릴 거예요.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아이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빠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는 침대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민준이와 휠체어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던 혜은이를 자신의 양팔로 함께 끌어안았다. 그는 두 아이를 자신의 심장이 터지도록 꽉 껴안으며 말했다. 잘 들어. 내 아들, 내 딸.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핏줄은 중요하지 않아.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할 뿐이지. 강민준, 너는 아빠가 가슴으로 낳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나의 1호 아들이다. 그리고 강혜운, 너는 아빠가 10년 만에 되찾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의 2호 딸이고. 그는 두 아이의 입에 번갈아 입을 맞추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내 식구야. 아빠,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약속해.
그의 그 말에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혜은이 역시 서툰 손을 뻗어 처음으로 오빠 민준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서연은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눈물 젖은 미소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모든 상처와 오해와 비극이 가족이라는 위대한 이름 아래 하나로 합쳐지고 치유되는 기적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비록 상처투성이의 불완전한 조각들이었지만 이제 서로의 온기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두 아이의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강지훈과 정면으로 의절한 후 강만호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거대한 제국은 그의 다른 자식들의 무능과 탐욕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외롭고 비참하게 치르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의 작은 치킨집 강호치킨에서 찾아왔다. 가게는 더 이상 지훈 혼자만의 외로운 일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골수 이식 수술 후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은 혜은이는 이제 언제 아팠냐는 듯 밝고 명랑한 소녀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가장 먼저 가게로 달려와 서연의 곁에서 제잘거리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민준이는 듬직하고 마음씨 착한 오빠가 되어주었다. 그는 동생 혜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학교에서 누가 혜은이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달려가 동생을 지켜주었고 집에서는 서툰 솜씨로나마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다. 핏줄은 달랐지만 두 아이는 세상 그 어떤 친남매보다도 더 깊은 우애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는 교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강호치킨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닭을 튀기고 손님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지난 10년간의 슬픔과 죄책감의 그늘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사랑하는 남자와 두 아이의 곁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여자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가게 안은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지우는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닭을 튀겼고 서연은 홀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손님들을 맞았다. 이모, 여기 맥주 한 병 더요. 네. 손님 잠시만요. 민준이와 혜은이는 가게 구석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오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너무 어려워. 혜은이가 울상을 지으며 민준이에게 수학 문제를 내밀었다. 어디 보자. 이건 말이야. 먼저 괄호 안의 숫자부터 계산해야지. 자, 봐봐. 민준이는 제법 의젓하게 동생에게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지훈은 그 모든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고된 하루였지만 그는 조금도 힘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이 작고 시끄러운 치킨집 안에 모두 들어와 있었다. 그가 지켜야 할, 그리고 그를 지켜주는 그의 소중한 우주.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은 시간, 네 사람은 가게 중앙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메뉴는 갓 튀겨낸 따끈한 치킨과 서연이 직접 담근 새콤한 치킨무였다. 우와,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은 우리 아빠가 튀긴 치킨이야. 민준이가 엄지를 치켰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만든 이 치킨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혜운이가 질 수 없다는 듯 외쳤다.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운 다툼에 지훈과 서연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지훈은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다시 만난 그가 사랑하는 여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그의 듬직한 아들. 존재조차 몰랐지만 이제는 그의 심장이 되어버린 그의 사랑스러운 딸. 그는 10년 전 태강그룹의 후계자라는 그 화려한 자리를 버리고 도망쳐 나왔던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 자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그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얻었다고. 그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눈부신 가족이라는 이름의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낸 것이다. 지훈은 자신의 잔을 높이 들었다. 자,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건배할까? 건배. 네, 사람의 잔이 짠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가게 밖 차가운 겨울밤의 거리 위로 강호치킨의 낡은 간판이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상처 입은 네 개의 영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자신들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상처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아름다운 흉터가 되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